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 판매자들은요,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이든 또 어떤 사무 공간이든 또 국내든 국외든 어디 여행 가서든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쭉 보면 대체로 이제 온라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개인 온라인 셀러 재택근무자의 자기관리 6가지입니다. 자기관리 6가지를 제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업무 방해물로서의 스마트폰과 PC를 잘 차단하라입니다. 자, 우리는 스마트폰 혹은 PC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스마트폰과 PC가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올인원 폰이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올인원 폰. PC도 물론 올인원 PC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 PC 이런 거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갑자기 혹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3000% 빠지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자, 업무에 매진할 때는요, 자기 그 업무의 또 동선을 잘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좀 어느 정도의 경험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 때고 가정용 이메일을 열어본다든지 또 자기 스스로가 그 환경에서 멀티태스킹의 미명 아래 업무에 집중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하면서 거기에 앱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앱이 설치된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페이지에 업무용과 개인용이 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업무 시간에는 카톡에 대꾸도 안 해도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바로 또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간단히만 해도 되는데 이것에 또 시간을 또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점들 염두에 두고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간섭을 잘 차단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있을 때 가족들은 어쩌면 한없이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 그 이노센트한 그 식구들은 죄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공적인 업무를 사적인 가정으로 가져온 것이 그 가족들한테 더 혼란을 가중시켜 줄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사적 공간인 가정을 공적인 비즈니스 공간으로 만든다고 한 가운데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공적인 비즈니스 현장이 되고 비즈니스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누군가에게는 최악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더 이상 찬물기 얹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정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장소인 만큼 그 속에서의 최선의 어떤 노력, 최선의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섭을 사전에 잘 차단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스스로는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연습 속에서 더 이렇게 인식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좋게. 자, 이제는 업무 시간이구나. 여기는 지금 업무로 쓰고 있는 공간이구나. 밤늦게까지 이 공간을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연습하는 가운데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출근 없는 생활에서 오는 특히 나태함을 극복하라 합니다. 여러분, 사인인하고 사인아웃하는 그런 출퇴근의 부담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즉시 여러분의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독, 한자에. 이게 잘 익혀볼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한문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자는 스스로 잘 삼가하고 엄격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정도 경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개인 온라인 셀러로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정말 이런 말에 중심된 표 정도로 삼을 만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개인 셀러로 살면서 이런 말이 그야말로 주는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됐고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독이 어렵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조직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요 금방 드러날 것이 이제 감춰집니다. 또 집중해야 할
할 때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목표를 향해서 막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게을러서 내가 결정해서 중지하고 뭐 그럴 때도 많죠. 또 더 나은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될 텐데 한참 거리가 있는 단견을 가지고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즘 많이 말하는 집단지성이라고 있죠. 집단지성. 이 조직 문화로서의 어떤 장점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이 스피드, 이 좋은 신속함을 갖는 또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혼자 일하는 가운데서 오는 나태함,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네 번째는 나만의 시간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랍니다. 항상 보여지는 곳에 자기가 만든 시간표를 잘 걸어놓고 하나의 습관이 된 것처럼 한가운데 잘 짜여진 어떤 시스템적인 관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또 지켜질 만한, 그래서 습관화된 일종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루틴이 뭔지 아시죠? 루틴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적인 특정한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요,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이 개막됩니다. 제가 있는 호주에서 물론 다른 많은 국제대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나라 여기 대회에 초대되는 많은 선수들 중에 스페인의 나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경기장에서 보이는 아주 독특한 몇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일종의 그 사람의 루틴은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됩니다. 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얼굴과 어깨를 특별하게 만지고 그 공간 안에서 항상 어떻게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유심히 지켜보면 아주 재밌는데 모두들 압니다. 항상 그 경기에 온전히 임하겠다는 그 사람만의 루틴이라고 이제 믿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일종의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루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행하는 어떤 일종의 의식, 그리고 뭐 오전 중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늘 들르는 어떤 상큼한 기분 좋은 어떤 장소, 그리고 노가다성의 어떤 패킹 작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시원한 과일 주스를 마신다든가, 또 하루의 업무를 끝나면 꼭 샤워를 하면서 부르는 어떤 노래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내가 특정 지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또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들, 이런 걸 누가 미신이라고 운운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루틴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때 그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근무 장비, 환경에 과감한 투자를 하라 합니다. 자, 여러분, 좀 돈 문제 같습니다만은 이 돈이라는 것은 항상 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적어도 주요한 장비라든가 툴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런 거는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멋진 것으로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에 어떤 한 곳 정도는 아주 그 멋지게 꾸밀 필요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이제 쓰면서 아주 그 프리미엄 차로 돈 좀 나가는 그런 차를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무튼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일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의 PC와 두 개의 똑같은 스마트폰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항상 일할 때 보면 이 컴퓨터 하나와 두 개의 스마트폰을 놓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 스마트폰 하나를 쓰다가 또 하나를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스마트폰을 이걸 사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좋게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구분을 하고 어떤 파일들, 사진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잘 오르가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각자 다르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이걸 들고 다니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도 좀 신경 쓰고 있고 그런 그 안전 문제도 잘 따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절약하는 시간은 내 자신과 가정에 투자한다 합니다. 자, 이 똑같은 공간에 있는 물건들도요, 그 역할에 따라 또 부르는 것이 달라지죠. 우리 이제 재택근무하는 분들의 경우에 식탁이 책상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업무용 스마트폰이 그냥 개인용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용 혹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 게임용 스마트폰도 될 수도 있고요. 왜? 많은 것들이요, 업무와 가정용으로 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 재택근무 개인셀러로서의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가운데서 일정 기간 동안 애로가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거꾸로의 그 장점이 너무도 많은데, 그 장점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간 절약입니다. 시간 절약. 먼 곳으로 출근해서 해야 될 그 직장 일들 같은 것들을 안 하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번다면 이 시간 절약에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사실 그런 맛에 하는 겁니다. 그 절약된 시간은 그 즉시 알차게 자기 자신과 가정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일도요, 나 잘 되자고, 우리 가정이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제 이력이 쌓이게 되면 주중과 주말도 자연스럽게 구분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의 공간도요, 의외로 넓어져 갑니다. 점점. 어떤 분은 좀 좁아져 간다는데, 이 업무 공간과 그 가정 공간도요, 점점 멋지게 잘 구분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있는 삶,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을 아직도 너무도 많은 분들이 차 속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안할 정도인데, 이미 그 시간에 가정으로 와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자, 이상 6가지를 이제 챙겨보았습니다. 자,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